이번에 홍준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2공항 이제 추진한다고 하셨죠. 네.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제2공항은 무조건 가야 되고 제주도를 위해서 그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뭐 성산이냐 아니면 다른 곳이냐는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그 도민들 간의 어떤 타협이 안 된다 하면은 좀 중앙 정부가 그 직접 좀 나서서 반대하는 분들한테는 거기에 합당하는 또 인센티브를 좀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우리 도민들의 합의를 좀 이끌어내서 추진을. 현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안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래서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그 옛날 NBN에서 우리 할 때 제가 같은 방을 쓰면서 우리 원지사님한테 원 후보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예. 그 일본 간사이 공항처럼 좀 그 저기 뭐야 그 이 판을 좀 쭉 깔아가지고 철판을 깔아서 이렇게 그 기존 공항을 좀 확장할 수는 없느냐 그랬더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좀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만은. 근데 천공선님은 확장안이 좋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보니까 유튜브 한번 봐보라고 해서 내 천공선님 유튜브를 보니까 제주공항은 확장안이 좋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철저 수사를 지시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검찰총장을 하신 분으로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 말 뜻이 진짜 철저하게 수사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후보 됐으니까 대충 덮어주라는 겁니까? 저는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윤석열 후보님 어떻게 제가 해석을 그걸 하세요? 해석을 잘했으면 쫓겨났겠습니까? 아니요, 해석을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저는 검사 시절에 정말 좀 욕을 먹더라도 총장님 말도 잘 안 들었어요. 아니 비리가 보이면 수사하고 수사해서 뭐 알겠습니다. 드러나면 난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이 대통령 말이 무슨 뜻인지를 대통령이- 제가 묻는 겁니다. 글쎄요, 무슨 저는 뜻인지 뭐 모르시겠다고요. 순진하게 예. 제가 이 말귀를 원래 잘 못 알아듣거든요. 예, 저는 알겠습니다. 저보고도 왜 예. 그 우리 청와대도 여권도 수사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임명장 받을 때. 예. 그냥 저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이 철저히 수사를 하려면 네. 철저히 수사를 하려면 그 박영수 특검이나 네. 권순일 대법관이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특히 수사라는 박영수 거는 특검 같은 거침이 없어야 되는 경우에는 거죠. 뭐 이제 나오는 여러 대로 해야 비리가 되는 지금 거죠. 드러나고 있으니까 네. 예. 이재명 도덕성 떨어진다 49.1%. 그다음에 윤석열 31.6%. 그다음에 저는 6.3%.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는 2.4%. 원희룡 후보는 1.2%로 일어나고요. 원 후보가 가장 도덕성이 이제 뛰어나다고 나옵니다. 이거 만약 본선에 나가시게 되면 이 극복을 해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정치하기 전에 우리 홍 후보님께서 어디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정말 그 두 개의 정권에서 가진 핍박을 다 받으면서 뭐 다 털리면서 이렇게 의연하게 수사해온 것이 정말 광복 이후에 처음인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부가 저를 2년 동안 가족과 함께 다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턴다 그러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이렇게 탈탈 털려왔기 때문에 더 털릴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무원들이나 이 전문가들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제가 1년 파악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렇죠. 농지 투기를 헌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전수조사를 하면 3년 동안 전수조사해서 처분 명령, 그다음에 이행 강제금 해서 5년에 걸쳐 가지고 이 땅값의 20%씩을 계속 과징금을 받아서 돌릴 수 있구나. 제주는 2016년부터 시행을 해서 이미 강제 처분 명령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걸 안 해가지고 LH 사태가 터진 거고요. 그다음 필지 쪼개기는 건축 공무원들도 이걸 안 가르쳐 주고요. 이걸 하게 되면은 이 부동산 경기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제가 그것을 속지 않고 파악하는 데 역시 1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총장님께서는 온갖 사회의 구조적인 비리들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청렴한 공직자 그리고 택지에 대한 쪼개기와 기획부동산의 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7년 내내 싸웠기 때문에 대장동을 보니까 몇 가지 얘기를 들으니까 제 눈에 환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에 공매도 제도의 희생자가 되죠. 그래서 저는 폐지하자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후보님 그 보완책을 좀 제시해 주시면 제가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 공매도를 우리가 진짜 홍 후보님 말씀대로 전면 폐지를 해버리면 네. 그러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만약 빠져나가 버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자들이 더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 뭐 무차입 공매도 그다음에 상환 기간이 이렇게 다른 게 있습니다. 개인하고 기관하고. 개인은 뭐 60일 이내에 상환하나 이러는데 기관은 상환인가에 무기한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뭐 완전히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불공평한 부분을 최대한 없애주고 하는 게 우리가 정부가 할 일이지. 아까 제가 좀 이렇게 보완되는 그런 안을 냈을 때 홍 후보님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네, 잘 저는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의견 수렴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윤석열 후보님 대기업 중소기업 그게 이제